네, 바로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그리고 폭행 의혹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폭행 목격자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 팀장,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건모 씨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경찰이 지금 검찰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서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의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법률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김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이 검찰로부터 강남경찰서는 검찰로부터 고소장을 넘겨받아서 착수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고소장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일단 고소인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할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김건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면 김건모 씨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글쎄요, 경찰이 언제 김건모 씨가 경찰서로 올지 시점이나 시간을 밝힐 가능성은 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김건모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굉장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성폭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님, 지금 폭행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를 할까요? 성폭행 관련돼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수사가 개시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폭행 사건, 진단서가 나왔다고 그러면 사실은 폭행 사건이 아니라 상해 사건이죠. 상해죄가 되는데, 그 두 사건은 이후 열을 막론하고 공소시효가 종료됐어요. 10년이거든요. 그럼 2007년 사건이니까요. 그렇다면 사실은 경찰이 폭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폭행 사건을 뒤에서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이 폭행 사건 조사는 할 겁니다. 네, 폭행 사건도 일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처벌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그때 다친 부분에 대한 뭔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일단은 폭행 사건에 대한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 만약에 처벌이 됐다면은 이제 그건 민사소송에서 아주 유력한 증거로 쓰였겠죠. 판결문만 첨부를 해도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07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공소시효 자체가 도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설령 개시가 된다 하더라도 처벌에까지는 이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 자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둘 중에 하나라도 도과를 하면 안 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양보 해석해서 이제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이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도과한 것이 맞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건모 씨의 이미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제는 2007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 폭로도 나온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성폭행 의혹에 이어서 지금 폭행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여성은 앞서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꽃뱀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안타까워 용기를 냈다 하면서 좀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여성은 지금 본인이 그 2007년 한 유흥업소에서 폭행을 당했다. 자신한테 시끄럽다고 욕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뒤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건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안화상, 코뼈 골절, 눈 출혈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목격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이 저한테 동생이었는데 좀 통통하고 키 작고 네네. 네,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 뽀뽀 맞아갖고 얼굴이 정말 삐떡이 돼갖고 나왔어요. 하고 저 너무 놀라갖고 하고 119 이러고 저는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정신없어갖고 아이고 맞았죠.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죠. 말도 많고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맞았는데 술을 많이 드셔갖고 아, 술 많이 드셔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기자분들이 어떻게 아셔갖고 계속 왔었어요. 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일 없다. 왜냐면은 이제 사장 언니도 그렇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고 김건모도 그때 당시에 앨범이 새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폭행 당사자에 이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이야기까지 나온 건데 두 사람의 이야기 다 종합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고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신체적인 가해에 대한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네가 신고를 했을 때 무고죄라든지 명예훼손으로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업주 쪽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신고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신고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위원님 업소에서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업소 측에서 이렇게 은폐하려고 시도를 하면 공론화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사실상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 네. 뭐 그들 말하는 그쪽 세계에서 업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거절하고 별도로 행동했을 때 향후에 이 여성은 다른 데 못 가요. 업주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 나는군요.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업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격자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김건모 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꽤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모가 자기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그 파트너 키가 크고 팔다리 길쭉길쭉하게만 초이스를 했었거든요. 지금 약혼자랑 되게 많이 닮았어요. 지금 그 지현 씨라는 그 결혼하실 분 있죠? 그분이랑 엄청 많이 닮았어요.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초이스할 때를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스타일 원한다고. 네, 이러한 폭행 의혹, 또 유흥업소 출입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모 씨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한다면 글쎄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는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먼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진술을 토대로 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모 씨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둘의 진술만 가지고는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네. 목격자의 진술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 뭐 제3의 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목격자가 키 큰 업소에 키 큰 업소 여성만 원했다. 이렇게 네. 진짜 자기가 구체적으로 경험한 바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목격자의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를 할 때 조금 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건모 씨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정말 침묵이 아니라 지금 보면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네. 어디에 독이 될까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혹은 일고 있어서 언론 쪽에서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요. 지금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김건모 측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김건모 씨가 평소에도 방송에 나와서 키 큰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밝혀서 네. 이러한 목격자의 증언에 좀 더 맞아요. 신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더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김건모 씨가 평소에 이제 좀 이상형을 언론에 밝혀왔더라고요. 한때 이제 뭐 내 키가 168인데 나는 키 큰 여자가 귀엽다. 키 크고 예쁜 여자가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때문에 앞서 목격자가 유흥업소 찾은 김건모 씨가 키 큰 여자만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진술에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성폭행, 폭행, 협박, 계속해서 목격자와 그러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측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송사가 정말 비상이겠어요. 네, 사실 그 방송 프로그램이 주말에도 방송이 됐었잖아요. 네. 주말 방송이 됐는데 이런 예능을 이제 많이 전문을 하셨던 지상파 PD의 진술에 의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에 만약에 김건모 씨의 분량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방송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방송사 측에서도 이 제작진 측에서도 더 이상 이제 김건모 씨의 분량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 의혹이 해소되는 정도까지는 앞으로 이제 김건모 씨가 방송 활동을 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방송가 쪽에서도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피해 주장 여성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고요. 이제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죠. 그런데 아주 만약 가정을 한다면 피해 주장 여성 측의 그러한 진술들이 거짓이라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정하는 건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폭행 부분 관련돼서는 김건모 측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거는 인정을 해도 공소시효가 도과돼서 처벌받을 우려도 없고 또 폭행 부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 사실이 발견이 되면 진짜 본 게임인 성폭행 관련돼 가지고 거짓이 또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전략적으로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언급을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성폭행 부분 관련돼서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강용석 변호사는 뭐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게 있지 않은 한은 아마 그 쌍방 간에 치열한 어떤 싸움이 지속될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김건모 씨 입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두고서 혹시 그 당시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있던데 그러면 사실상 김건모 씨가 강용석 변호사 측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못할 정도라면 행동을 할까요? 사람을 때리거나 뭐 그런 어떤 이 성범죄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김건모 씨의 결혼 소식까지 최근에 있던 터라 이러한 의혹들이 더욱 충격을 주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김건모 씨가 결혼 예비 단계가 아니라 아예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이겠죠. 변호사님, 이것도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만약에 신부 측이 이런 의혹이 터지면 사실 혼인에 물을 그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혼인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혼인 무효, 혼인 취소를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혼인 무효에 대해서는 이제 혼인의 의사가 합치 없이 일방이 일방적으로 가서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가정이 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어쨌든 뭐 같이 의사 합치 하에 이제 혼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를 고려를 할 수는 없고요. 결국 남은 건 이제 혼인 취소 정도가 되는데 혼인 취소는 또 혼인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에 이르렀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근데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김건모 씨가 어떤 입장이 되는지를 보고 혼인 취소 여부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